미국에서 4인 가족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려면 뉴욕에서는 시간당 최소 43달러 63센트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플랫폼 머니라이온이 50개 주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로 뉴욕은 하와이,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후 연간 소득으로는 73,515달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하와이는 시간당 69달러 43센트, 가장 낮은 미시시피는 25달러 35센트로 같은 4인 가족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은 주거비가 생계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고비용 지역에서는 중산층 소득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맘다니 뉴욕 시장이 추진 중인 재산세 9.5% 인상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줄리 맨인 뉴욕 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자 증세가 불발될 경우 재산세를 9.5% 올리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는데 승인 권한을 가진 시의회 의장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맨인 의장은 재산세 인상은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와 자영업자,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300만 가구 이상, 상업용 건물 10만 채 이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뉴욕시는 향후 4년간 148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체국 직원이 일부러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아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인종차별로 우편물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5대4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텍사스주에 사는 임대업자 르빈 코넌 씨는 우체국 직원들이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두 건물의 우편물 배달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들이 고지서와 약 처방전 등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하자 잇따라 이사를 나갔고 코넌 씨는 수천 달러의 임대 수입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클라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직원이 의도적으로 배달을 안 했더라도 정부는 소송에서 보호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의도적인 잘못까지 면책해주는 건 의회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코넌 씨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추가 검토를 맡겼습니다. 전립선암 환자의 종양 조직에서 주변 정상 조직보다 더 높은 농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임상 종양학회 연구팀이 전립선암 환자 10명 중에 9명의 종양 조직 깊숙한 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으며 농도도 인근 정상 조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검출된 성분은 나일론과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으로 종양 주변 정상 조직의 70%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NYU 랭곤 헬스의 스테이시 로브 박사는 종양과 정상 조직의 샘플이 동일한 환자에서 채취됐기 때문에 오염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남성 8명 중에 1명이 평생에 한 번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물을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의 최대 90%를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주목됩니다.